2월만큼 벌써가 어울리는 달도 없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월은 늘 시작인지 눈치채기도 전에 지나가 버려서 매년 그렇게 느껴왔고, 그리고 제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2월은 제 생일이 있는 달인데요. 생일을 따로 챙기지 않았던 터라, 벌써?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생일이 지나면 어떠한 핑계도 소용없이 한 살을 더 먹으니까요. 기다리지 않은 생일이기에 2월은 맞을 때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2월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일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생일을 춤김 처리해놓고 조용히 보내다가 올해는 사방팔방 떠들고 다녔어요. 제가 발송드리는 2월 미니 달력 있으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제 생일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여태껏 숨긴 이유는 형식적인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이번엔 오히려 드러내며 선물 대신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총 13만 원이 모여 생애 처음으로 생일 기부를 하였고요. 관습처럼 굳어진 각종 기념과 축하들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만의 의미를 넣어 바꿀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하고 있어서 비슷하게 따라하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던 무언가. 기록하다 보면 어떻게 바꿀지 실마리를 찾을지도 몰라요. 2월 사연 모집 주제는 다름 아닌 생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연이 안 오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 중에 2개만 추려 소개드리려고 해요. 다른 사연들도 재밌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제 입에 잘 붙는지를 가장 1순위로 따지며 골랐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사연이 오면 너무 감사해서 모두 소개드리곤 했는데 제 입에 안 붙는 사연들을 소개하곤 나중에 제가 들으면 그 이야기의 매력을 못 살린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제가 그 매력을 살릴 수 있는 톤의 사연들입니다. 지체 없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빵님의 이야기입니다. 생일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거구나. 사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생일만큼 선물 주기 좋은 날이 어디에 있다고. 그런데 제가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 건 남들과는 좀 다르게 성인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그전까지의 제 세계에서 생일 선물이란 건 생일날 부모님께 받는 무언가라는 아주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친구끼리 생일 선물을 주고받거나 용돈을 모아 가족의 선물을 사거나 하는 일은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한 번씩 친한 친구들하고 생일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여 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위한 선물이 오간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물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 같네요. 선물이란 말을 몇 번이나 했지? 7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개념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대학교에 가고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생일에 선물이란 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무슨 사건을 시작으로 친구들의 선물을 챙기기 시작했는지는 사실 기억나지 않아요. 새내기 시절은 이제 너무 먼 기억이라서 확실한 건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카카오톡에 생일이 뜨고 페이스북에 생일이 뜨고 나에게 선물을 보낸 사람들의 생일이 온 사방에 안내되어 외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 등 떠밀린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제가 뭘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그렇게 알게 되었기도 해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생일 챙기는 거 좋아해요. 오글거리는 멘트도 많이 쓰고요. 나이가 먹어서 기름기는 빠졌지만은 여전히 제 생일을 성대하게 보내지는 않는 편입니다. 제가 본 사람들은 대체로 3가지 방식으로 생일을 보내더라고요. 점으로 보내는 사람, 선으로 보내는 사람, 면으로 보내는 사람. 저는 생일이 날짜가 아니라 기간으로 취급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 성인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점입니다. 여전히 생일을 성대하게 보내는 게 좀 민망하긴 하거든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날이잖아요. 태어난 날이랑 날짜가 겹치는 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날이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새삼스레 특별해진다는 개념은 여전히 기쁩니다. 거기에 감사를 느끼고 내가 느낀 감사를 전달하고 싶어서 선물을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묘한 책임감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무리해서 선물을 사거나 하는 일이 많기도 했고 주지 못했던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최근에는 가족의 생일 선물들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대단한 액수의 물건들을 줘야 할 것만 같아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종종 농담 삼아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이 되면 선물을 사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해요. 그러다가 가끔 마음을 쓰지 않는 선물에 묘한 서운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사람이란 참 간사하죠. 불과 10몇 년 전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풍습에 이젠 책임감과 서운함까지 느끼다니. 여전히 선물은 참 좋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지,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을 받으면 좋아할지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 선물은 그런 고민이 새삼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서 참 좋은 풍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번 내가 감히 뭘 줘도 될까 고민하는 소심한 사람이라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얼마만큼의 마음을 담아야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건과 돈이 엮이니 담백해지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인터넷 어딘가에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말들을 들으면 가끔 혼자 괜히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주 마음을 모르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일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속물 같잖아요, 왠지. 여전히 저는 주고 또 받는 사람입니다만 생일이란 건 또 선물이란 건 오래 고민할 문제거리가 되겠구나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대로 의식하지 않았던 생일 선물의 존재가 점점 뚜렷해지고 그것에 즐거움을 느끼다가도 상황이 변해 묘한 책임감과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럼에도 주는 기쁨은 여전한데 이리저리 제한하는 게 갈수록 늘어갑니다. 저도 생일 선물에 대해 비슷한 생각들을 그려왔는데요. 우선 시작점은 빵님과 정반대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 생일에 굉장히 집착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내 생일이면 주변이 축하해주고 선물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그만큼 기대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생일 12시 땡 하면 연락이 몇 개 오나가 약간 인싸의 척도였어서 그런 걸 은근슬쩍 자랑하기도 했고, 절친했던 친구가 12시 땡 안 해주면 하루 동안 삐져 있기도 했네요. 기대가 늘수록 제 생일에 안 좋은 기억들이 쌓여서 언젠가부터 기대를 아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크게 인상 깊진 않아도 즐거운 생일을 보낼 수 있었고요. 예나 지금이나 저도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편지를 정말 길게 썼습니다. 대여섯 장을 꽉꽉 채워서 쓰기도 하고 그 시절 유행하던 전지 편지를 직접 오리고 꾸며 박스에 넣어서 주기도 했고요. 대본 쓰면서 생각났는데 전지 편지 말고 유행하던 것이 또 과자 박스였습니다. 큰 종이 박스에 좋아하는 간식들을 가득 채우고 겉에는 매직으로 아기자기 꾸며 생일 선물로 건넸지요. 유행이기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선물할 때 드래곤볼 모으듯 상대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을 모아서 예쁘게 포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성향이 어릴 때부터 있었나 봐요. 지금 떠올려도 선물 준비하는 내내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성인이 되어선 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생일이 온 사방에 안내되어서 도저히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의미 없는 선물을 건네고 별로 필요 없는 무용한 선물을 받아도 매우 기쁜 척 답을 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피로해지더라고요. 인트로에서도 말했지만 그래서 선물을 받지 않기 시작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기부금을 모아 기부도 해보았는데 앞으로도 생일 선물을 어떻게 주고 또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선물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명분이 주어지는 생일 덕에 평소에 못 전하던 마음을 몰아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사연, 김계현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서문으로 적어주셨네요. 띵! 2월 17일 자정이 되자 메시지와 카톡이 도착한다. 김계현님 생일을 축하하며 15% 할인 쿠폰을 드려요. 누군가의 생일 축하 메시지인 줄 알고 들떴다가 이내 휴대폰을 덮는다. 올해는 정말 생일을 기대 안 하려고 했건만 가입했던 쇼핑몰들은 왜 이리 많은지 신경을 끄려고 해도 계속 울린다. 생일은 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해마다의 날이다. 그러니까 1년에 아무 이유 없이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생일인 것이다. 사람들은 탄생했다는 자체만으로 축하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염색체에서 세포 분열을 하며 그토록 작은 통로에서 약 3kg의 어떤 물체가 토하듯 빠져나왔다는 건 경이로운 일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무사히 세상 밖으로 태어났음을 사람들은 축하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이후로도 쭉 생일을 축하하는 걸까? 개인의 탄생이 그토록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 나라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 중국은 국수, 일본은 팥밥, 그리고 서양은 케이크를 먹는다. 나라마다 의미는 약간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라는 염원이 담긴 음식이라는 점만은 만국 공통이다. 예전엔 전염병과 전쟁으로 제명에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축하하는 의미였으리라. 그러나 하루에 40명씩 목숨을 포기하는 한국에겐 존재의 의미라는 건 흐려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생일의 정의의 존재 자체로 축하를 받는다는 게 지금은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는다. 몇몇 지인은 내게 생일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히려 생일을 축하받아야 되는 건 이 세상을 맛볼 경험을 준 창조자라며 그들은 말했다. 그래서 나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부모님께 아침 일찍 연락을 돌렸다. 어쨌거나 현대에 와서 생일의 의미는 애매해졌다. 생일을 안 챙기자니 섭섭하고 챙기자니 영 부담스러운 날이 된 것이다. 오히려 매년 돌아오는 지인들과 가족의 생일을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기도 한다. 생명의 옛 의미보다는 원하는 물건을 사주는 날이 돼버려서일까?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한 쇼핑몰의 축하 문자처럼 생일은 이미 상업적인 성격으로 변한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5년 2월 17일엔 아무 일도 없었다. 엽기 떡볶이를 시켜 먹으며 유지태와 이영애 주연인 봄날은 간다 영화를 봤다. 2000년대 저화질과 슴슴한 색채감을 느끼며 매운 떡볶이를 입으로 삼켰다. 오래된 영화를 보다 보니 어릴 적이 떠오른다. 띵동,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면 복도 계단을 따라 촛불이 아른거렸다. 그리곤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생일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러면 나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며 옆집 눈치를 보면서도 쏟아지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중학교 2학년 생일이었다. 지금은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는 초인종 소리, 그리고 TV에 나오는 전자음 외에는 달리 소리가 없는 조용한 생일을 보내고 있다. 영화는 막바지로 흐르고 헤어지자는 은수에게 상우는 명대사를 날린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상우의 순진한 대사에 나는 코웃음이 나왔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전과 다르게 조용한 생일, 조용한 축하, 그리고 한때 짝짝꿍을 펼치며 생일을 축하했던 지인들은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 올해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계절처럼 당연스레 우리는 달라지고 있다. 상우의 봄날이 가듯 과거에 찬란했던 나의 생일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두 사연이 생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달라서 읽는 입장에서 흥미로웠는데요. 개연님의 사연은 언뜻 들어선 냉소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일을 제발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지인, 창조자를 축하해야 한다 주장하는 지인, 또 그 말을 듣고 직접 감사 인사드리는 부모님, 그리고 중2 때 축하해주던 친구들. 하나의 이야기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생일에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않는 건 그만큼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의미 있게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개연님이 이번 생일은 별일 없이 엽기 떡볶이를 시켜 먹고 봄날은 간다를 보며 보내셨다 했는데요. 거기에 서글픈 감정 없이 잔잔한 만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일을 보낸 기억이 있고
그걸 글로 남긴 적이 있어요. 4년 전 21년도 생일. 그때 한창 마음이 휘청거리던 때라서 글을 정말 많이 썼는데 21년 2월 10일에 남긴 생일에 대한 글이 지금도 꽤 마음에 듭니다. 옛날 쓴 글은 하나도 빠짐없이 비공개로 돌렸고 거의 대부분 다시 읽으면 이게 뭐야 이러는데 이 글만은 여전히 재밌게 읽혀요. 마지막으로 저의 4년 전 생일을 들려드리며 이번 한 달 배웅 라디오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생일 선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아요. 23번째 생일이 지나갔다. 특별할 것 없는 생일이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아침을 먹고 몇 명에게 생일 축하 카톡을 받고 갑갑한 마음에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사 읽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별로였냐고? 아니,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었다. 일어나자마자 평소처럼 노트북 앞에 앉았다. 글을 쓰고 싶은 기분이었다. 최근의 글들을 돌아보며 눈물이 났는데 슬프진 않았다. 그런 감정들을 뒤로 하고 바로 아침 준비를 했다. 속이 따뜻하고 든든한 걸 먹고 싶어서 귀찮은 감자 수프를 만들었다. 감자는 삶는데 오래 걸려서 번거롭지만 담백한 맛이 좋다. 감자 수프에 바게트, 무화과잼을 아침으로 먹었다. 당분간 같이 살고 있는 친구와 함께. 친구가 비몽사몽한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았다. 가사를 읽기엔 민망했는지 친구는 가사 없이 웅얼웅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아주 잊고 살던 인연 몇몇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다. 또 작년에 새로 알게 된 몇몇 인연들에게도 연락이 왔다. 참 복이다 싶었다. 알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게 느껴져서 좋았다. 오래 알고 지낸 몇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왔다. 민망해서 짧게 생일 축하한다. 이라고 하는 애들은 귀여웠고 길게 구구절절 머쓱해하며 마무리하는 애들도 역시 귀여웠다. 고등학교 생활의 전부가 나라는 말을 들은 게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기대도 안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역시나 거의 10년을 일했으니 적응했으리라 생각했는데 마음이 조금 아렸다. 그래서 혼자 샤워하면서 조금 울었다. 친구 앞에서 울 수는 없어서 머금었다가 혼자 있을 때 뱉었다. 조금 울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는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말이 머리를 스쳤다가 도저히 와닿지 않아서 그냥 생일 축하해 하고 되새겼다. 집에 있는 친구를 두고 혼자 외출했다. 혼자서 이것저것 하며 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작은 식당에 가서 새우덮밥을 사 먹고 좋아하는 책방을 오랜만에 들렀다. 이곳을 가는 게 속칭 힐링인 것 같아서 가는 걸 계속 미뤘다. 나는 힘들지 않아. 나는 힐링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유치한 생각에 미뤘고 오늘도 입구 앞에서 그냥 집 가서 할 거나 할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
그러다가 생각을 멈추고 들어갔다. 역시나 좋았다. 책방에 켜둔 향의 냄새와 종이 냄새의 조화는 환상적이다. 오랜만에 종이책이 켜켜이 쌓인 풍경을 보자니 절로 마음이 환해졌다. 책을 정말 신중하게 고른 끝에 처음으로 그냥 재밌어 보이는 책을 샀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책을 늘 사왔는데 스스로의 생일을 축하해 줄 겸 어찌 보면 쓸모없는 책 2권을 샀다. 바다리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사장님이 내어주신 주스와 과자는 상큼하고 고소해서 계속 손이 갔고 손 시려울 때 쥐라고 데워주신 작은 돌은 뜨거워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는 문진의 용도로 썼다. 책방에 고양이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책이 재밌어서 귀여워해줄 마음이 들지 않았다. 몇 초의 눈싸움 후 별 반응 없이 책으로 눈을 돌리자 고양이는 내 옆에 한참을 있다가 자리를 떴다. 지도 지가 귀여운 걸 아는 모양이다. 반응 못해줘서 미안. 책을 거의 다 읽고 그대로 나가려다 챙겨온 엽서북이 생각났다. 언제 어디서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른다는 신념 하에 항시 지니고 다니는 엽서집이다. 엽서를 하나 뜯어내 오늘 읽은 책에서 공유하고 싶었던 문장과 감사 인사를 남기고 책방을 빠져나왔다. 집에 가기 전 백화점에 들려 닭강정과 깐풍기 중간쯤 되는 걸 샀다. 같이 사는 친구와 최근 은근한 트러블이 있었는데 집에서 이 닭 어쩌구를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풀었다. 10시쯤 일찍 잠자리에 누웠고 잠들기 전 확인한 책방 인스타에서 내가 써두고 나온 엽서 사진이 올라왔다. 기분이 좋았다. 특별할 것 없는 생일이다. 카톡으로 축하의 말을 듣고 식당에 가 밥을 먹고 좋은 책을 읽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작은 오해를 푼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는 말이 싫어졌다. 그 말의 전제는 타인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니라 특별하고 싶지 않아졌다. 특별은 그 실체가 없으니까. 나는 생일날 너무 특별하고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 종종 불행해졌다. 우리는 온종일 행복하려고 애쓰다 보니 계속 불행해진다. 애쓰지 않으려 한다. 그저 느끼기. 손 뻗으면 닿는 모든 곳에 존재하니까. 본격 라디오 벌써 4번째입니다. 카메라도 대여해서 비디오 팟캐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어떤가요? 사실 지금 새벽 2시인데 내일 카메라 반납해야 돼서 못 자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시작할 즈음만 해도 이거 언제 끝내나 피로했는데 하다 보니 역시나 재밌네요. 사실 라디오 콘텐츠는 노출이 높지도 않고 품도 많이 들고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계속 하게 됩니다. 재밌어서요. 당장 첫 번째로 찍은 라디오와 비교해도 말하는 톤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는 것이 좋고 목소리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게 즐거워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또 다음 호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나아질 구석이 무한정 남아있으니 그걸 기대하며 설레입니다. 이번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들이 입에 잘 붙어서 특히나 재밌게 찍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슬슬 자야 할 것 같아서 할 말이 많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월을 보내줍니다. 다가올 3월을 반갑게 맞이합니다.